안녕하세요. 성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공, 스트링, 라켓, 테니스에서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주로 지금 테니스 웨어하우스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일부만 정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니스 공은 라켓 특성에 따라서 입사각과 발사각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비디오를 볼까요? 공의 입사각이 이렇게 이쪽에서 한 30도 각도로 왔는데 튕겨져 나가는 것은 똑같이 바깥으로 이제 발사각이 30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0도에 가깝게 지금 공이 여기 수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링 패턴, 여러 가지 스트링의 텐션 그런 것에 따라서 공의 입사각과 발사각은 리바운드 각도는 달라진다. 주로 일반적으로 공이 벽에 부딪히게 되면 부딪히는 그대로, 만약에 공이 스핀 없이 부딪혔다고 하면 공의 그대로 입사각의 각만큼 아마 발사 리바운드 각도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테니스의 특징은 그렇게 라켓 스트링은 벽이 아니라 스트링이고, 그 스트링이 늘어났다가 다시 스냅백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공이 발사각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테니스가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의 저항 등으로 인해서 입사각보다 반사각이 일반적으로는 작게 됩니다. 보시면 이쪽에 그래프에 인시던트 앵글이 있고 리바운디드 앵글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지금 이 기울기를 보시면 인시던트 앵글보다 리바운디드 앵글, 리바운드 발사각이 더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35, 입사각 35를 보면 이게 이제 라켓 아, 스트링, 여기 위에 있는 스트링 여러 가지 이제 바블로 RPM 블라스트를 쓰기도 했고 프린스 신세티커스를 쓰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보면 35도의 각으로 들어갔는데 제일 낮은 게 지금 10도의 발사각이 나온 게 있고요. 대부분은 35도였는데 한 28도, 26도, 25도 이 정도쯤에서 발사각이 형성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건 폴리에스터는 일반적으로 나일론이나 커트보다도 움직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스핀을 생성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요즘에는 폴리에스터를 많이 쓰니까 이런 아마 스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커트는 지금 좀 비싸서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인과 크로스가 마찰이 없이 잘 미끄러질수록 스트링이 스냅백 현상으로 인해서 공의 스핀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친 경우에는 오히려 악영향으로 있을 수 있다는데,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라켓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 밑에서 한 것은 16 곱하기 10 스트링 패턴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놓고 본 상태인데, 16 곱하기 10에 60파운드, 60파운드면 27kg인데 셋업을 했을 경우에는 스트링이 가장 많은 스핀을 생성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16 곱하기 10 스트링 패턴을 쓰지 않죠. 16 곱하기 19가 일반 오픈 패턴이고 18에 20이 댄스 패턴인데, 그런 것일수록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6에 10, 30파운드, 13kg 셋업은 스핀이 가장 적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스핀이 적은 경우에는 이 밑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공이 부딪힌 다음에 스트링의 텐션이 낮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밀려났다가 보니까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이 위쪽에 늘어나지 않은 스트링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링 텐션이 높아질수록 공의 스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스트링하고 내 스트링 텐션 이런 것들을 쭉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스트링 텐션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모두 지금 다 스트링 종류에 따라서 16게이지로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왼쪽에 두 개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16 곱하기 10 스트링 패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텐션이 늘어나면 텐션이 30파운드에서 60파운드로 늘어나면 그 공의 스핀도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16 곱하기 10 패턴을 쓰지를 않죠. 그래서 오른쪽 두 개 막대 그래프를 보면 16 곱하기 19 일반 오픈 패턴에 대해서 한 건데 30파운드냐 60파운드냐 했을 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텐션이 높아지면 공의 스핀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폴리파이버 TCS 16하고 프린스 신세틱 같은 경우에는 텐션을 높였는데 오히려 공의 스핀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가 참 작업이 어려운 게 이런 부분들 다 그런 스트링 특성마다
뭐 이렇게 텐션이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메인 스트링이 밀리면서 스트링 베드를 따라서 공이 이렇게 느려질수록 공이 온 방향으로 다시 튀어들 수 있다. 이건 아까 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사가 어떤 라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링이 자유롭게 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발사 각도가 높게 형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요넥스 뭐 요넥스에서 뭐 최근에 나온 뭐 이존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 두 개는 마찬가지로 스트링 패턴이 16 곱하기 10이기는 한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예시를 들면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각도가 있었지만 다시 왔고 원래대로 하면 공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공이 다시 위로 떠오르죠. 이 정도까지도 이게 좀 중국하고 10 패턴이긴 한데 왔고 다시 슬랩백이 워낙에 심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공이 다시 위로 엄청나게 떠오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음의 방향으로까지 떠오를 수 있는데 이게 일단은 여기 16 곱하기 19에서 이 정도까지는 발생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건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크로스 스트링 텐션도 영향을 미친다. 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 것은 16 곱하기 10 패턴의 하이브리드 셋업을 해서 한 건데 일단 이 상황, 이 조건에서는 크로스 스트링을 60파운드 30에서 그러니까 메인은 60으로 고정시켜 놓고 크로스를 30에서 60으로만 변경시킨 30에서 60파운드로 변경시킨 상황인데 이랬을 때 스핀이 오히려 크로스를 더 60파운드 27kg로 했을 때 스핀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 많은 스핀을 생성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스핀, 공 테니스에서 스핀에 대한 최적화된 규칙은 일관된 규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링 베드가 너무 부드럽지도 딱딱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다치거나 열리지도 않아야 되며 거칠지도 매끄럽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례적인 규칙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나에 맞는 최적의 스트링과 스트링 텐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나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높이고 줄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의 움직임이 증가되면 스핀도 증가시키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아까 살펴봤다시피 오히려 스핀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링 텐션 변화에 따른 공의 파워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게 있는데 테니스 규칙에 따르면 공은 반드시 튀겨서 들어간 에너지의 45%에서 47%를 잃도록 규정상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너무 잘 치면 뭐 너무 파워가 해서 아마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는 잃도록 돼 있는데 반면에 줄은 에너지를 최대한 반환되도록 이렇게 설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줄 같은 경우에 뭐 아마 테니스 규칙에서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줄들은 대부분의 에너지들의 한 5% 정도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이 에너지를 더 많이 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이제 치다가 너무 힘이 약한 것 같다, 내 파워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스트링의 텐션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스트링 베드와 공이 같은 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에너지가 각각 이제 50%씩 이렇게 된 경우에 공은 50%의 2분의 1을 잃는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50%의 힘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 27.5%, 45%를 빼면 27.5%를 반환하고 스트링은 50%의 5%를 잃기 때문에 47.5%를 반환하니까 총 75%의 에너지 반환이 있게 됩니다. 근데 스트링의 강성을 3분의 1로 하고 공은 이제 3분의 2가 된다면 에너지의 66.6%가 스트링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은 5%만 잃고 95%를 반환하므로 63%가 결국 공에 다시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근데 공은 33%를 일단 얻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55%를 반환하면 공에는 18.3%가 됩니다. 그래서 총 반환된 에너지는 81.6%, 여기는 75%, 81.6%. 그래서 파워가 기존에 비해서 6.6%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강수 텐션은 더 높은 제어력, 더 낮은 파워, 그리고 낮은 편안함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스트링은 충격이 더 많이 되는 반면 스트링 베드가 이렇게 뒤로 공에 맞아도 뒤로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짧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 힘이 더 많이 힘이 가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인데 공은 어차피 2분의 1은 줄어들도록 2분의 1 이상 줄어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충격이 짧은 시간 동안 가해지기 때문에 손과 팔에 더 많은 충격을 주고 편안함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팔에 문제 있는 분들은 반드시 텐션을 낮추시고 공을 뭐 변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공은 45% 무조건 에너지를 잃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에 있는 체류 시간이 공에 칠 때 짧아지기 때문에 조준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스트링 배드가 트램폴린처럼 뒤로 쭉 많이 밀려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제어력이 그렇기 때문에 제어력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드러운 스트링은 이와 정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파워가 볼 변형은 적고 오히려 스트링의 변형이 커지기 때문에 스트링은 파워를 더 세게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짧게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길게 트램폴린처럼 뒤로 밀렸다가 가기 때문에 충격이 분산이 되는 거죠. 더 긴 시간에 분산되기 때문에 편안함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그런 스트링 배드의 아크가 커지기 때문에 제어력이 떨어진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꺼운 스트링, 이제 스트링 게이지가 있는데 스트링 게이지는 여러분들 두께가 길수록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두꺼운 게이지가 컨트롤에 더 유리하고 얇은 스트링은 파워하고 편안함에 더 유리하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파워가 더 세지는데 선수들은 왜 낮은 텐션을 하지 않고 높은 텐션을 주로 더 일반인들보다는 맞추냐 라고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선수들은 굉장히 일반인들보다 볼이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대처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몸통 스윙부터 엄청 빠르게 들어가고 하는데 볼의 결국 파워는 스피드와 질량에 따라서 라켓의 스윙 스피드와 라켓의 질량에 따라서 파워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선수들이 하고 있는 라켓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라켓의 무게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스윙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사실 선수들의 공이 워낙 빠르니까 그런 걸 빨리 대처를 해야 되면 빠른 시간에 스피드를 해야 되면 스윙이 속도가 높아지는데 그 속도가 높아진 것이 결국에 베이스라인을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런 차원에서 베이스라인을 넘어가지 않게 하도록 텐션을 높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잡아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수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컨트롤이죠. 제어력. 스트링 배드가 뒤로 쭉 물러나면 이런 부분은 선수들이 제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은 좀 텐션을 더 높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사각, 발사각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특별히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금방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는 분명히 테니스 공은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운 더 라인이 아니고 크로스 코트로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크로스 코트로 계속 치면 그게 공이 이제 라켓에 수직으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수직으로 맞으면 수직으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편한데 만약에 크로스로 강하게 온 공을 다운 더 라인으로 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테니스 라켓이 물론 벽이 아니라서 100% 입사각 발사각이 동일하지 뭐 않기 때문에 이제 각을 좀 어느 정도 잘라서 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저기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다운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공이 좀 약해졌을 때 치면 아무래도 실수를 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운더라인을 칠 때 100%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크로스 코트 쪽으로 각을 약간 잘라서 쳐야 입사각 발사각의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공이 갈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워낙에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하면서 느껴나가고 보정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오늘 제가 공부한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